이번엔 동북선이 들어오는 곳으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호재 중에 제일 좋은 호재가 저는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 좋은 직장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업무지구와의 연결성이 개선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환승을 통해서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노선이라면 저는 충분히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에 GTX A 노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파주나 일산 같은 경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GTX 노선이 들어오면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는 것도 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노선이 이제 동북선인데, 26년 7월을 완공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찾아보면 26년 7월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부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떤 단지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사거리의 건영 3차와 청구 3차입니다. 은행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강북 지역에서 제일 큰 학원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강북, 도봉, 노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 외 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구리 이쪽 지역에서도 은행사거리로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에서 학원 영향을 제일 강하게 끼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가격을 보면 청구 3차나 건영 3차가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연식이 95년으로 오래되긴 했지만 노원역 4호선, 7호선을 끼고 있는 상계중구 7단지보다 가격이 항상 비싸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냥 강남 접근성으로만 보면 상계중구 7단지가 훨씬 더 좋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가격은 청구와 건영이 더 비쌌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면 노원이라는 지역은 강남 접근성보다는 학원가의 그 우선 가치가 더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건영 3차나 청구 3차 같은 경우도 이제 동북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또 좋아지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적인 면만 봤을 때는 청구 3차나 건영 3차가 11억, 12억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계중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9억 초중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건영 3차나 청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상계중구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계중구 7단지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구 3차나 건영 3차의 선호도가 좋은 이유는 을지초, 을지중, 그 을지합군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 을지합군을 보낼 수 있는 단지들이 선호화되고 그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군지의 특징이 초등학교 고학년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을지초 같은 경우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많아지고 학급 수가 더 많아집니다. 반면에 그 중계 역세권 단지들에서 보낼 수 있는 이제 청계 초등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적어지고 학급 그 전체적인 학생 수도 엄청 적습니다. 이 현상이 노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군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산이나 평촌이나 영통이나 다른 학군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군지에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학군지라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선호도가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아파트의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단지는 북서울 꿈의 숲 역이 들어오는 곳들의 단지들입니다. 현재 장인뉴타운 북쪽은 교통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을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4호선이나 6호선으로 나가는데, 동북선이 생기면 그래도 중심 업무지구나 강남으로 가는 그런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인뉴타운 북쪽에 있는 단지들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동주공을 보면 본동주공 30평대가 현재 7억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동주공과 비교해볼 단지는 이제 창동역에 창동주공 3단지 30평대가 지금 7억대에 나오고 있어서 이 두 단지를 비교해봤는데, 두 단지의 가격이 비슷하고 입지나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미 4호선과 1호선이 있고 상권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창동 역세권 개발과 GTX 호재, 창동 아레나 이러한 호재가 남아있는 창동 주공 3단지가 본동 주공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북선이 들어오고 새로운 지하철이 생긴다고 해서 그 주변 단지가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좋은 지역에 가격이 눌려 있는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구 3차나 거령 3차가 학군이 좋고 교통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곳은 없는지 한 번 더 찾아보는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청구 3차가 현재 12억대에 나오고 있고 12억대에 나오고 있는 비슷한 가격대에 나오고 있는 단지를 전국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중국의 약수 하이츠나 남산타운이 현재 12억 초반 중반에 나오고 있고 마포의 신공덕 삼성 레미안 2차가 현재 12억 3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의 힐스테이 녹번이나 주변 신축 단지들이 12억대에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억대 단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단지를 찾고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사람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그런 단지를 찾는 것이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책을 보고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는 데에는 무섭기도 하고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 건지 내가 선택한 이 아파트가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아파트인지 내가 가진 리스크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금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단지가 종암경찰서역이 들어오는 곳의 레미안 크레시엘입니다. 이쪽에 있는 단지들의 단점이 이제 언덕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긴 한데 그래도 4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동북선이 들어오면 동북선까지 이용하게 돼서 강남 접근성이 확실히 좋아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크리시엘 같은 경우 24평이 7억 4천, 3천 이렇게 나오고 있고 34평 같은 경우도 8억 3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본동주공 1단지 30평대 복도식인 이 단지도 가격이 지금 7억 중반에 나오고 있고 본동주공 건너편의 참누리 아파트도 지금 30평대가 7억 중반 이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선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리브도 지금 8억 중반에 가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저라면 위치나 환경이 조금 더 좋은 크리시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선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식을 더 보는 사람, 아니면 미래 가치를 더 두는 사람, 아니면 입지를 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지만 저는 땅의 위치, 입지를 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시엘이 조금 더 낫다라는 선택을 내린 거고 그리고 이제 본동주공 건너편에 있는 참누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이 3구역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주변에 역도 생기고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면 충분히 투자로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북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북선의 경우 교통이 취약했던 은행사거리나 월계, 북서울 꿈과 같은 지역을 지나면서 상계부터 왕십리까지 연결을 해줍니다. 동북선이 직접적으로 업무지구까지 연결을 해주진 않지만 환승을 통해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전철이고 일양 1편성이기 때문에 김포 골드라인이나 우이 신설선처럼 그런 혼잡도가 예상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단지들 말고도 동북선이 들어오면서 더 괜찮아지는 단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간 내서 임장을 다녀와 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의 단지들과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북선이 들어오는 단지들의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그리고 전고점, 전저점, 그리고 상승률 등을 정리해둔 이 표를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이제 8억대 단지들을 한번 준비해서 임장을 가보고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